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달러 SEC 자금 유입으로 나타내봤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은 9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자산이 될 것이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은 1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미 캐나다와 유럽에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미 증시에 상장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증시의 사실상 벤치마크인데다가 또한 선물이 아닌 현물 기반이라는 점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소가 승인했다는 오보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3만 달러까지 치솟았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상승분은 반납한 상태인데 하지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은 상승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보 해프닝이 앞으로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언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황스타그램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주말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엄청나게 출렁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레스케일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상자산이 드디어 이제 제도권화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선물 ETF는 있었지만 현물 ETF가 과연 상장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또 한 번 큰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비트코인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세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비트코인 이야기 했는데 또 이제 오늘 모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말에 좀 오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보가 있어서 한때 갑자기 10분 만에 4천만 원 선까지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튀어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이게 뭐지? 약간 이랬던 저도 좀 이제 그래프를 좀 지켜보면서 좀 의아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 현물 ETF가 상장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반응하고 있다. 그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라는 게 다들 생각이 좀 다르셨던 것 맞아요. 같은데 이제 이거에 있어서 확실하게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는 줄 수 있다. 이거는 다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이유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제도권의 거의 마지막 관문이 현물 ETF이긴 맞아요.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과 동시에 특히나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동시에 발생하잖아요. 지금 12개 정도의 이제 그 ETF 상장이 이제 그 대기가 된 상태인데 이게 동시에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 대부분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제 매수세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비트코인 ETF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번 일로는 그냥 야 ETF가 현물 ETF가 상장이 되면 진짜 크게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걸 한번 확인했었고 네. 같은 생각이시죠? 네, 어떻게 저도 보셨어요? 네, 비슷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크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볼 때 크게 보는 게 또 반감기 이야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반감기에는 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수요의 증가가 있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직전 반감기입니다. 2020년 5월 이후 1년 반 동안 비트코인이 상승 사이클 시작했고요. 2021년 11월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인 6만 9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8천만 원이 넘었어요. 8천 한 200~3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반감기와 현물 ETF의 비트코인 상장이 된다와 결합이 된다면 비트코인이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 이제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굉장히 큰 사이클이 오겠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최종 데드라인이 1월 그리고 3월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1월, 3월, 4월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제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5월이 지금 예정된 반감기입니다. 네네. 이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러면 2024년은 굉장히 큰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저도 이제 한 하반기 정도에는 굉장히 큰 불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비트코인이 좀 중앙 이 언론이라는 쪽에서 약간 멀어지긴 했었잖아요. 비트코인 소식이 그러니까 잘 안 들려오는 그 시기였는데 그러면 올 연말부터는
이런 코인 시장이 좀 불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올해 연말은 조금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네. 일단 이제 뭐 올해 연말에 매크로가 어떻게 이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가능성이 가장 높은 케이스는 내년 초,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정도에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뭐 이런 뉴스가 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이제 랠리를 받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 이제 반감기에 대비해서 그러면 승인도 낮겠다. 반감기 이전에 예를 들면 3월에서 5월 사이 이 이전에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딱 이후 1년이 가장 큰 불장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상승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메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원의 결정이 나왔었던 거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 현물 ETF를 우리가 어떤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 승인을 안 해주니까 너희들 좀 더 마련해서 와 더 많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좀 만져서 와. 아이 잠깐만 이게 다 된 건데 왜 선물은 되는데 왜 현물은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선물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뭐 이렇게 해서 막 법정 싸움을 막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이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줬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현물 ETF가 정말 이 코앞에 와 있다라고 느낄 정도고 이분뿐만 아니라 뭐 캐시우드라든가 뭐 큰 뭐 블랙락이라든가 막 엄청난 회사들이 현물 ETF를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네. 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대 자본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스토리들 한번 좀 네.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관련해서 코멘트를 드리면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그레이스케일 같은 케이스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예. 큰 틀은 비슷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신탁 상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탁과 현물 ETF의 가장 큰 차이는 환매가 되냐 되지 않냐.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용사 측면에서 운용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은 저희가 전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낮아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손실을 다 안아야 하는 상황이고 유동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한데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환매가 즉시 가능해지기 때문에 운용사 입장에선 사실 그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신탁을 ETF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걸 SEC에 제출을 한 케이스인데 SEC에서는 너네 투자자 보호 좀 애매한데? 라고 해서 이제 거절을 한 건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다라고 내린 거에 있어서 만장일치로 이제 이거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마지막 항소 기한이 또 13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SEC가 이제 항소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에 동의하는 거 아니냐, 그럼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은 훨씬 더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틀 전에 있었던 갑자기 오보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거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현물 ETF는 사실 아직 뭐 지금 뭐 존재하긴 합니다. 뭐 캐나다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존재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아직 뭐 미국 시장은 뭐 승인을 안 한.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 달러를 보유한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거나 가상자산이 너무 커지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만약에 현물 ETF가 상장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네네네. 같고요. 뭐 일단 단순하게 저희가 그냥 금융시장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희가 주식시장을 생각하더라도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활동도 가장 크다 보니까 저희가 단순히 이제 ETF로 들어가면 주식 자금 혹은 퇴직 운용 자금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그 운용사들이 이 기관 투자자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사실 신탁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 제가 아무리 기관 투자자여도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있고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들로 굉장히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승인 대기 중인 비트코인 현물 ETF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뭐 말씀드렸지만 뭐 ARK, 그러니까 아크 네, 인베스트먼트에서 하는 것도 있고 블랙락에서도 준비하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12개 엄청 많네요. 정도를 정리를 해뒀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에 아직 최종 마감 기한이 남은 것들이고요. 이제 제일 위에가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신탁을 ETF로 전환하는 케이스고요. 나머지는 그냥 정말 현물 ETF. 네, 이걸 신청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물론 블랙록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기대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그 운용사도 있는데 글로벌 X라고 해서 네네. 미래에셋 자산에서 이제 미국 법인인 이제 글로벌 X가 출시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현물 ETF를 미국에다 상장시킬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기대해 봐야겠네요. 네. 어떤 흐름이 갈지. 와, 상장이 된다면 자금이 아무래도 많이 몰리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투자자로서 그걸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에 테슬라가 진입하기 전에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S&P 500에 진입하면 스파이라든가 VO라든가 이런 ETF에 어쩔 수 없이 그 주식을 사야 돼. 왜냐하면 거기를 이제 1위부터 500위까지 기업을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제가 막판에 봤었거든요. 그 테슬라가 그러니까 스파이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S&P 500 그 지수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날까지 저는 지켜보고 너무 깜짝 놀랐었던 경험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주식을 사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다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가 편입 효과로서는 정말 비슷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물량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주식 같은 경우랑 다르게 실제로 비트코인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도 쪼개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인데요. 네. 사실 그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ETF가 나오게 되면 묶을 수 있는 상품,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나올 수 있는 상품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기대하는 포인트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파생 상품이나 뭐 그러니까 현물 ETF 당장 뭐 이걸 포트에 올리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파생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일부 ETF를 이제 담는 케이스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거기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니까 네. 뭐 일부는 주식, 일부는 뭐 채권, 네. 일부는 뭐 코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세팅을 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런 근데- 효과를 좀 기대해 보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대략 뭐 숫자로 좀 대략 이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뭐 실제로 이제 관련해서 이제 블룸버그 뭐 전문가들 혹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네. 뭐 정말 저희가 딱 쉽게 이제 생각이 안 될 만큼의 뭐 155조 원, 뭐 이런 155조요? 네, 뭐 이런 것들의 경제적인 편입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네네. 것들도 있는데요. 근데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저희가 미국 주식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에쿼티 시장만 하더라도 저희가 몇십조 원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퇴직연금 시장만 하더라도 거기서 1%만 저희가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퍼센트로 접근해도 단순히 뭐 경에 가까운 숫자들이 늘어나는 그러네요. 효과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는 ETF 상장하는 뭐 기사도 좀 지켜봐야겠고 비트코인도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번 그 뭐 현물 ETF가 이제 비트코인이 상장이 되는 게 혹시 뭐 다른 코인에도 좀 영향을 줍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우리 알고 있는 뭐 이제 많은 이제 알트코인, 다른 코인, 네. 알트코인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정확히 뭐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음. 간접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출시를 이제 신청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기관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이더리움도 같이 출시를 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효과로 인해서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제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 게, 그렇다면 이 코인 시장은 매크로적인 영향, 그러니까 뭐 이런 너무나 큰 호재들이 있지만 그래도 매크로적인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던가 지금 뭐 연준이 갑자기 뭐 금리를 올린다던가 이런 영향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돈이 잘 안 흘러 들어가긴 하잖아요. 비트코인 쪽으로. 그렇게 된다면 뭐 다른 쪽으로 이제 돈이 가겠죠. 다른 뭐 가치주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돈이 좀 흘러가겠죠. 꿈을 먹고 사는 쪽은 잘 안 가니까요. 근데 비트코인처럼 꿈을 먹고 사는 곳은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유의사항 같은 것도 좀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어떤 상황에서 접근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안전자산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위험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사실 위험자산이 좀 더 가깝지만 예를 들어서 신흥국에 이제 위치한 케이스들 혹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오히려 안전자산인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매크로에 대한 판단이 각자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베스트는 그냥 적립식으로 비트코인 현물에 대해서 일부를 조금씩 모아가는 게 본인이 코인에 대한 어떤 확실성만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좀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달 적립식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네, 예. 왜냐면 시기를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이랑도 좀 비슷하게 좀 접근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해를 아예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또 어떤 접근 방법이 좀 좋을까요?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라는 저희가 거래소에서 뭔가 이제 새롭게 또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계좌 무슨 은행에 네. 무슨 쪽으로 연결을 해서 그 은행에서만 입금이 가능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익스포저가 큰 주식들이 있어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마이크로 스트레치라든지 혹은 저희가 블록이라는 주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장기 차트를 그려봤을 때 동일하게 가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스퀘어 옛날 스퀘어 이제 바꾼 회사 이름이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저희가 아니면 혹은 채굴 업체들 상장되어 있는 채굴 업체들에 저희가 투자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지는 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투자물을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은 그동안은 좀 많이 멀어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이 오히려 비트코인을 좀 한번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장은 아닌가? 그런 걸 한번 좀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도 너무 재미있었고 나중에 또 엄청난 상승장이 한번 나와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라고 한번 자랑해보는 시간도 한번 좀 만들어보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스타킹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여기 나가고 있죠? 자, 이분께 졸탄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